자, 다음은 확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분이 발령될 때 일정한 중간 행위를 거쳐서 발령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중간 행위가 있죠. 그리고 최종 처분이 나옵니다. 최종 처분을 종국 처분 이렇게도 불러요. 종국적 처분이다. 자, 이렇게 중간 행위를 거쳐서 최종 처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종 처분을 발령할 때 모든 요건을 심사하는 게 힘드니까 중간 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처분 발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이런 어떤 처분이 나올지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청에게는요, 신중하게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신중하고 또는 공정하게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예요. 이렇게 중간 행위를 거쳐서 최종 처분이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단계적 행정 결정이라고 불러요. 단계적 행정 결정이란 뭐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보면 중간 행위가 처분인지가 문제 같아요. 아직 중간 행위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간 행위가 나한테 불리합니다. 근데 최종 처분이 나올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겠죠. 따라서 중간 행위가 나온 시점에서 미리 조기에 권리구제를 위해서 중간 행위를 처분으로 인정해서 항고소로 다툴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는 중간 행위를 다투던 중에 최종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보통은 중간 행위는 최종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적 결정이다 보니까 최종 처분이 나오면 얘는 소멸합니다. 이미 소멸하면 다툴 이익이 없겠죠. 이게 처분성 여부는 대상적격이라면 최종 처분이 나왔을 때 중간 행위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느냐. 소의 이익.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중간 행위를 거쳐서 최종 처분이 발령됐을 때는 중간 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중간 행위의 처분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던 중에 최종 처분이 나오면 중간 처분을 다툴 필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소익도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간 행위는요. 첫 번째 확약, 그리고 가행정행위, 그리고 사전결정, 그리고 부분 허가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확약, 그리고 사전결정입니다. 특히 확약은요, 학문적 개념이었는데 최근에 행정절차법에 입법화가 됐어요. 작년 2022년 7월 12일 날 시행이 된 개정 행정절차법에 확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결정은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사법시험에 그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행정고시에서도 출제가 됐죠. 특히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적합통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적합통보 어디서 배웠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적합통보는 우리가 계획변경 청구권에서 배웠었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해서 적합통보를 받는 자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어서 이런 자에게 행정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당해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때는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할 때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지금 이 개념부터 한번 읽을까요? 확약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이 일정한 수익적 처분 또는 침익적 처분 발령에 관해서 처분을 발령해 주겠다. 수익적 처분을. 또는 침익적 처분을 발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구속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처분청만 할 수 있어요. 가행정행위의 가짜는 임시가짜입니다. 임시. 가행정행위는요. 보통 우리가 신고 납세 방식일 때
잠정세율로 과세 처분이 임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의제기 같은 걸 받아서 조율돼요. 그게 가행정행위입니다. 사전결정은요. 사전 요건 결정인데 얘는 최종 처분, 다른 말로 종급 처분의 일부 요건, 보통 이제 재량 요건이겠죠. 일부 요건을 먼저 취해서 먼저 선처를 써서 선취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중요한 요건을 미리미리 심사한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분 행위 허가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 사전 결정은요.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어떤 행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행위예요. 부분 행위 허가는 부분 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 허가 대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사전 결정은 행위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른 부분 허가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확약이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보겠습니다. 중간행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 처분이 나옵니다. 가행정행위는요. 임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최종 처분이 나오면 얘는 최종 처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행정행위는 임시적으로 나왔다는 게 처분서에 찍혀 있어요. 사전 결정은요. 사전 결정은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을 미리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처분이 나올 때는 이렇게 결합돼요. 흡수가 된다고 봐야겠죠. 부분 허가는요. 그 부분 허가 자체가 나중에 최종 처분에 결합이 됩니다. 가행정행위는 최종 처분이 나면 대체가 돼버리고 사전 결정은 그 요건에 대한 판단이 흡수가 돼요. 그리고 부분 허가는 최종 처분과 결합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중간 행위들은 최종 처분이 나오면 독립해서 존재할 가치는 없어져요. 그래서 최종 처분이 나오면 최종 처분에 흡수되거나 결합되는 등에 의해서 독립된 존재 가치는 소멸한다.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우리 판례는요. 판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요. 확약만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해요. 학자들은요. 국민의 다수를 조기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처분성을 긍정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머지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는 다수설이든 판례든 다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물론 최종 처분인 건 너무 당연하지만 중간행위도 중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확약만 견해다툼이 확실하네요. 확약의 처분성에 관해서 판례는 부정, 다수는 긍정입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중간행위는 처분성을 다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약부터 볼까요? 확약은 처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 처분청이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 중에서도 사실은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로서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할 때는 수익적 처분이겠죠. 하지 아니할 것을, 이거는 침익적 처분일 겁니다. 내용을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행정절차법 40조의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행정절차법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석상 제재 처분을 발령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확약은 행정위에 국한되지 않고 학원이나
국한되지 않는 확언, 잠정적인 행정행위의 효력이 있는 가행정행위, 그 자체로 종국적 규율인 사전 결정 또는 부분 허가 등과는 구별이 됩니다.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최종 처분을 발령할지 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인정된다. 즉 약속한 대로 처분을 해야 돼요. 원칙은. 그래서 확약의 구속을 받는 겁니다. 다만 사정 변경이 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확약이 실효될 수도 있어요. 사실행위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사례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확약의 법적 성질, 핵심은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입니다. 즉 소송 요건에서는 대상적 격에서 최종 처분이 아닌 최종 처분에 대한 약속 자체를 다툴 수 있겠느냐. 학자들은 국민의 조기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긍정설이 학계에서는 다수래요. 확약은 자기 구속적 의사표시, 누가 누구를 구속해요? 약속을 하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어떤 의무? 자신이 약속한 처분을 발령하거나 발령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무대로 해달라고 이행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법적 규율로 봐야 된다. 뭐가? 확약이 법적 규율이니까 처분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정설은 확약은 약속에 불과하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확약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처분이 종국적 규율인 것이고 종국적 법적 규율은 약속된 바로 그 처분일 뿐이고 약속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되는 거죠. 자, 판례는 어업권 면허가 있어요. 어업권 면허를 받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을 합니다. 그럼 보통 1순위자가 어업권 면허를 받아요. 어업권 면허는 하나의 특화적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수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바다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업 면허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죠. 이 길이 모이는 여기가 황금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니는 그 길목 잘 잡히는 여기서 서로 조업하려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업권을 면허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업 면허는 보통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관행 어업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그걸 심사하는데요. 거기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우선순위 결정이 만약에 갑, 을, 병이 신청했는데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그럼 1순위자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을이 보니까요. 갑을 1순위자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됐어. 즉 확약이 잘못됐어. 그럼 확약을 다투고 싶겠죠. 왜냐면 어업권 면허가 발령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 경우는 복수 신청이죠. 그런데 갑에게 확약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어업권 면허를 받는다면 을은 불허가로 귀결되겠죠. 이때 을이 갑에 대한 어업권 면허를 다툰다. 그럼 그게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경원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복수 신청. 신청은 민원이라고 했죠. 민원. 민원이 복수다. 경쟁적이다. 그러니까 경원이 되는 겁니다. 자, 어업권 면허. 이게 최종 처분이 되는 거죠. 최종 처분 또는 종국적 처분. 우선순위 결정은 우리 판례가 강학상 확약이라고 봤는데 이 강학상이라는 말은 학문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절차법 40조의 2, 1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강학상이라는 말을 떼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정법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과거 판례는 이제 강학상 확약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공정력이나 불가증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됐다면 위법하다면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종국적 규율은 약속된 행정행위죠. 확약은 이런 행정행위, 즉 처분 발급, 발령에 대한 보증에 불과해서 종국적 규율로는 볼 수 없겠다.
그리고 최종적인 행정이 최종적 처분이 있거나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력은 소멸합니다.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쟁점 심화 강의를 할 때요. 사례 쟁점 심화 강의를 할 때는 쟁점 답안지라는 책을 보는데 답안지에 딱 쓸 분량을 줄여놓은 건데 거기에서는 조문을 위주로 볼 겁니다. 따라서 확약 자체는 자기 구속력 이외에 처분의 개념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약은 본행정행위와 별개의 독자적 행위 형식으로 보고 처분성을 부정하자는 건데 지금 판례의 견해대로 갔어요. 처분성을 부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감 승진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재판 실무대로 가야죠.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다수설대로 가도 됩니다. 확약의 근거를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측 신뢰보 원칙에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확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해당한 걸로 봐야 되겠고 확약이 허용되는 근거는 본처분 권한 규정에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행정절차법 40조의 2 제1항에 규정이 됐다는 거 이거를 40조의 2에 있어요. 작년 행정절차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는 40조의 2, 3, 4 쭉 있습니다. 40조의 2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해졌어요. 확약이. 지금은 이렇게 확약의 일반적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없더라도 본처분 권한 규정에 처분을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약은 보통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청, 즉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처분청만 확약을 할 수 있어요. 신뢰보 원칙의 공적 견해 표명은 형식적 권한 분쟁이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뭐 국장, 과장도 할 수 있어요. 과장도 할 수 있지만 확약은 과장은 안 됩니다. 과장은 할 수 없어요. 처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은 처분권자죠.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런데 만약에 경찰의 뭐 과장 정도가 자기가 처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확약이 될 수가 없어요. 확약은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과장이나 계장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공적견해 표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확약도 공적견해 표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적견해 표명 안에 확약, 가행정의, 사전결정 다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건 조문인데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아예 제목이 확약이에요. 이렇게 일반적 법적 근거가 된다. 행정절차법 40조의 2는 확약의 일반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법적 근거에서는 얘를 꼭 써줘야 돼요. 이건 이제 종래의 견해고. 확약의 요건은 확약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 즉 처분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확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주체 요건이에요. 그래서 사례에서는요. 행정청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보통 행정청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형식 요건에는 종래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불요식,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행정절차법 24조 1항이 준용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확약은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정확히 써줘야 돼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규정되어 있어요. 확약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만약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40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확약의 내용은 적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법률행위에 다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확약의 대상인 처분도 적법한 처분이어야 되죠. 뭐 당연한 얘기죠. 법칙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사례에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확약의 효력은 상대방이 고시되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효력이 발생한다. 확약의 구속력. 이거는 사항에 있어요.
행정처는 확약의 내용대로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확약을 받은 국민이죠. 확약의 이행 청구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40조 2에서는 각호에 해당되면 그러한 확약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되어 있어요. 확약이 기속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례가 그대로 조문화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행정처의 확약에서 처분 신청의 기간을 설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확약은 소멸되는 걸 봅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이었거나 확약 후에 사실상태, 법률상태의 변경, 이걸 줄이면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공익적 사정이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실효된다고 봤어요. 이게 입법화됐습니다. 자, 이 판례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특히나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이거 꼭 적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사정변경이 중요하니까 꼭 적어줘야 돼요. 행정절차법 40조의 사항에 따르면 확약을 한 후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 변경됐거나 공익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확약이 위법하다면 구속력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확약에 기속된다. 기속이란 말이 구속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죠. 생각건대 행정청의 공익을 위한 확약의 철회, 사정변경에 따른 확약의 실효, 구속력 배제는 확약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 이익과 이런 구속력을 배제할 만한 사정변경, 공익과 확약에 따른 신뢰 이익, 사익을 이익형량해 봐야겠죠. 자, 확약을 했어요. 사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사례는요, 볼 것도 없이 행정청이 처분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제재 처분을 발령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재 처분을 발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약을 위반한 거죠. 확약을 위반해서 확약의 기속력에 위반해서 위법한 거냐,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거냐, 이걸 이제 답안지에 써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 사례 훈련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례에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행정법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 내용에 대한 숙지,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쟁점 심화 강의 듣고 사례 문제를 접하면서 사례에 맞는 훈련도 해야 하고, 단문은 이제 단순한 게 해야죠. 그렇지만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실제로 2017년 사법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SSM이 있죠. 대규모 슈퍼마켓인데, 보통 이게 사법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시장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겠다. 대규모 점포, 이마트나 막 이런 것처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 행정청이, 여러분 이런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면은 이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야 인프라 구축이 된다고 해서 땅값이 오르죠. 그래서 보통은 대규모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치가 되면은 나중에 그런 인프라 때문에라도 이제 보통 우리가 땅값 오를 때 학군, 그리고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런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도록 유도하려고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여기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발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보통 코스코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자, 약속을 했습니다. 처분권자가 약속했으니까 확약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규모 슈퍼가 들어오니까 지역 골목 상권이 무너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업 제한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자정으로부터 08시까지, 그리고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업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이제 금지 함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다툰 거예요. 아니 발령하지 않겠다고 이런 영업정지 같은 거 발령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영업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하는 거야? 억울해.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았으면 나 여기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다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 소상공인의 피해 이런 것들이 사정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에 따라서 이 확약이 실효되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확약을 신뢰한 상대방의 신뢰익을 보호할 거냐? 이익 경영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공익적 사정이 확약에 따른 신뢰보다 훨씬 더 크다면 확약은 실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그냥 적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신뢰익이 훨씬 더 커. 그러면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유법해지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례로 나와요. 나중에 이런 목차도 암기해야 돼. 사례 시험 준비할 때는. 자, 이 조문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특히 시험에 나온다면 확약 위법한 경우보다는 여기로 나옵니다.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 법령 상태의 변경보다는 사정 변경으로 나옵니다. 일정한 공익적 사정이 변경되는 거죠. 자, 사례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단문으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학문적 개념이었어. 확약이라는 게. 그런데 2022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절차법에서 아예 확약을 명문화 시켜버린 거거든요. 확약의 한계입니다. 확약의 대상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확약 행정의 요건이 구별됐을 때 확약의 가능성. 자, 행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그냥 처분을 발령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확약은 할 수 없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확약의 재량 판단을 위해서 확약을 먼저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단문용입니다. 종국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확약은 이제 중간행위는 최종 처분이 나오면 독자적으로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려요.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종국적 처분을 다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국적 처분이 발령됐다면 확약을 다툴 소외익은 없는 거예요. 처분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물론 판례에 따르면 확약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논란은 없는 거죠. 다만 이러한 종국적 처분, 즉 최종 처분의 적법성은 확약의 구속력 내지 신뢰이익과 확약의 구속력을 배제할 사정 변경에 따른 중대한 공익상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종국 처분의 확약에 반해서 나왔다면 그러면 확약의 구속력을 배제할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을 때만 확약에 반하는 종국 처분은 적법해지는 겁니다. 이와 달리 확약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확약에 반하는 종국적 처분은 위법해지겠죠. 결국 이익 형량의 원칙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종국적 처분이 왔을 때 확약의 상대방은 확약의 불이행이 있어. 예를 들면 수익적 처분을 발령해 줄게 약속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확약대로 해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부나 부작위가 나왔다.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 심판 또는 취소 소송 이런 것들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송은 나중에 소송법 배운 다음에 봐야 돼요. 위법하면 국가배상도 가능하겠고 적법하다면 손실분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쟁송법을 배우면 되겠다.